무시사당 혹은 무량산은 산동성 제녕시 가상현 자운산 아래에 있다. 애초에는 묘에 함께 건립된 세 개의 석실이 앞뒤로 있었으나 하수의 범람으로 인하여 매몰되어 있던 것을 1786년 황이라는 사람이 발굴하여 따로 사당을 세우고 한 개의 석실에 화상석을 모두 통합하여 만든 것이 지금의 무시사당이다. 화상석은 무시 일가가 묘지를 조성하면서 자신들의 조상이나 신앙의 대상을 기리기 위해 사당의 내벽을 장식했던 비석이다. 무시사당 화상석을 처음으로 우리나라에 소개한 사람은 고고학자이자 미술사학자인 김재원 박사다. 광복 후부터 25년 동안 국립중앙박물관장을 역임한 김재원 박사는 1947년에 단군신화의 신영구라는 책을 내면서 이 화상석을 처음으로 국내에 알렸다. 김 박사는 삼국유사에 기록된 단군 사화의 내용이 무시사당 화상석에 그대로 나타나 있다고 주장했다. 다만 김재원 박사는 사화의 골자가 결코 우리 민족 고유의 것이 아니라는 전제 아래 논리를 전개하고 있다. 화상석은 모두 26석인데 그중 단군 사화와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것은 후석실의 제2석과 제3석이다. 문제의 화상석들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자. 무시사당 화상석을 살펴보기 전에 삼국유사에 기록된 환인, 환웅, 단군의 기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고기에 이르기를 옛날에 환인의 서자인 환웅이 천하의 자주 뜻을 두어 인간 세상을 구하고자 하였다. 아버지가 아들의 뜻을 알고 삼위태백을 내려다보니 인간을 널리 이롭게 할 만한지라. 이에 천부인 세계를 주며 가서 다스리게 하였다. 김재원 박사는 무시사당 화상석, 후석실 2석은 환웅이 환인을 떠나 삼위태백에 내려오는 상황을 표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화상석은 하늘과 지상을 구별해 놓았는데 하늘에 묘사된 인물들과 말들은 모두 날개를 달고 있으며 지상의 인물과 말들은 날개가 없다. 특히 하늘과 지상을 구분하는 구름은 새 모양으로 표현되어 있다. 환웅의 옆에 신하가 들고 있는 세 개의 구슬은 천부인 세 개를 의미하고 아래쪽에 세 개의 둥근 봉우리가 삼위산의 태백 봉우리를 의미한다. 이 세 개의 산봉우리 중 오른쪽 아래 산에는 날개가 없는 사람이 있으나 가운데 높은 봉우리를 날개 있는 천사가 무기를 들고 방어하고 있고 다른 한 천사는 산 안에 있다. 다음으로 후석실 3석에는 환웅의 지상 강림이 표현되어 있다. 환웅이 무리 3천을 거느리고 태백산 정상 신단수 밑에 내려와 신시라하고 이에 환웅천왕이라 하였다. 풍백, 우사, 운사를 거느리고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 무릇 인간의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교화하였다. 곡식, 수명, 질병, 형벌, 선악 등을 주관했다는 말은 이 천손족이 고도의 문명을 가진 종족임을 말해주고 있다. 김재원 박사는 후석실 3석 1층의 내용을 환웅의 지상 강림으로 해석했다. 환웅은 구름 수레에 앉아 있고 이 수레를 3마리의 용이 끌고 있다. 앞에는 용을 탄 4사람이 인도하고 그 외에도 환웅을 따라서 지상으로 내려오는 사람들은 모두 날개를 달고 있다. 그리고 그 끝에는 무릎을 꿇은 2사람과 서 있는 사람이 지상에서 환웅을 공손하게 맞이하는 장면이다. 이들은 날개가 없으므로 인간 세상을 의미한다. 용들의 모습을 보면 뱀의 몸통에 짧은 다리를 가진 진화의 전통적인 용이 아니고 말처럼 긴 다리에 날개를 달고 있는 기마민족의 관점에서 묘사된 용의 모습을 하고 있다. 고구려 벽화에서 보던 바로 그 용의 모습이다. 환웅이 쓴 관은 해모수가 썼던 오우관을 연상시킨다. 오우관은 태양조의 깃털로 만든 관으로 동이족 천재의 아들을 상징한다. 고구려 무용총의 벽화를 보면 등장인물들은
모두 깃털로 장식한 고깔 모양의 절풍을 착용한 모습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깃털의 숫자가 각각 다르다. 신분과 지위의 고하에 따라 절풍에 장식된 깃털의 숫자가 달랐음을 알게 하는 부분이다. 환웅의 강림은 북부여의 해모수가 오룡거를 타고 내려오는 이야기와 유사하다. 해모수도 환웅과 마찬가지로 천재의 아들이고 지상의 여인과 결혼하여 새로운 나라를 건국할 영웅을 낳는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단군고기에 이르기를 천재가 태자를 보내어 부여의 고도에 내려 유람케 하니 이름이 해모수이다. 해모수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오룡거를 타고 종자 100여인은 모두 흰 고니를 탔는데 채색 구름이 그 위에 뜨고 음악 소리가 구름 가운데에서 울렸다. 웅심산에서 머물러 10여 일을 지내고 비로소 내려왔다. 머리에는 오후관을 쓰고 허리에는 용광검을 찼는데 아침이면 이를 보고 저녁이면 하늘로 올라가니 세상에서 이르기를 천왕랑이라 하였다. 해모수가 웅심산에 머물렀다는 기록은 해모수가 웅족, 맥족과 깊은 관련이 있음을 암시하고 있고 아침에 정사를 보고 저녁에 하늘로 올라간다는 것은 태양의 운행을 상징하는 말로 해모수가 천손족, 환족임을 암시하고 있다. 지상에 강림하는 천손족의 병사들은 모두 곡갈, 즉 삼각형 모자를 쓰고 있다. 고대부터 착용되어 온 곡갈 모자는 북방 기마민족을 상징하는 모자이다. 참고로 변한이라는 말은 곡갈 모자를 쓰는 한인, 한족이라는 말이다. 그 아래에는 환웅이 거느리고 온 풍백, 우사, 온사로 설명했다. 나팔을 불어 풍화를 내는 사람이 풍백이고 두 손에 각각 망치를 들고 북을 치고 있는 사람을 운사로 보았다. 여섯 동자 앞에서 병에 물을 쏟고 있는 사람이 우사이다. 운사의 망치는 번개를 의미하고 북은 천둥 소리를 나타낸다. 그 다음은 쌍수룡이 등을 구부리고 있고 그 등 위에 한 인물이 한 손에 병을 한 손에 채찍을 쥐고 있으며 쌍수룡 아래에는 한 인간이 망치와 끌을 가지고 한 사람의 목을 따려고 하고 있다. 이 머리가 둘 달린 용은 무지개를 의미하며 이 부분의 그림 내용은 비, 구름, 바람, 벼락, 형벌을 다스리던 신들이 인간 360여 가지의 일을 주관하는 모습을 표현한 내용이다. 그런데 이와 달리 이창구 선생은 이 화상석에 대해 치우천왕과 황제헌원의 탕록대전을 묘사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치우는 탕록대전에서 풍백과 우사를 동원하였고 황제는 하늘의 천녀인 여발의 도움을 받아 치우에게 대적하였다. 오른쪽에 쌍수룡에 갇혀 엎드린 이는 황제 헌원이다. 황제 헌원이 치우에게 목이 잘릴 위험에 처하자 헌원을 따르던 세력들이 놀라서 머리를 풀어 해치고 달려가는 것으로 추정했다. 치우가 병장기를 만들어 황제를 토벌하였다. 이 화상석의 그림에 대해 김재원 박사는 환웅이 풍백, 운사, 오사를 거느리고 지상으로 강림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창구 선생은 탕록대전에서 치우가 풍백, 오사 등을 동원하여 황제 헌원을 굴복시킨 것이라고 보았다. 이 화상석의 아래 그림은 단군의 탄생이다. 이 그림은 오른쪽에 두 인물이 주인공이다. 그림에 등장하는 모든 인물이 그곳을 향해 있다. 오른쪽은 호랑이의 형상이고 왼쪽은 곰의 형상이다. 김재원 박사는 이 그림에 대해 호녀의 입에서 탄생하는 아기가 바로 단군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는 옥녀가 단군을 낳았다고 배웠는데 어째서 호녀가 단군을 낳았다고 그렸을까? 김재원 박사는 화상석이 만들어진 이후 천여 년이 지난 후에 기록된 삼국유사의 착오일 것이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단군의 탄생에 대해서는 여러 버전의 기록이 존재하는데 곰이 아닌 호랑이에게서 태어났다는 기록이 있다. 조선시대 승려인 설암이 기록한 묘양산지에는 호랑이가 단군을 낳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제대조기에 이르기를 환인의 아들 환웅이 태백산에 내려와 신단수 아래 살았다. 환웅은 어느 날 백호와 교통하여 아들을 낳았는데 이불을 일컬어 단군이라 한다. 서람이 인용한 제대조기가 어떤 책인지는 알 수 없으나 조선시대 이전부터 전승되던 문헌임은 분명하다. 분명한 것은 삼국유사와 달리 호녀가 단군을 낳았다는 기록이 남아있었다는 사실이다. 곰의 형상을 한 인물은 치우천왕을 묘사한 것으로 보인다. 치우는 지금의 산동성, 하북성, 강소성 일대에 거주하는 동이족 구려의 우두머리로 무당이자 대장장이었다. 기록상으로는 동양에서 최초로 금속기를 사용한 것으로 되어 있다. 치우는 노, 검, 월모, 순의 5가지 무기를 만들어낸 군신으로 알려져 있다. 화상석의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것은 치우의 오른발에 지닌 도의 모습이다. 동이족 고유의 비파형 동검의 형태를 보인다. 치우의 머리에 달린 큰 활은 치우가 동이족이라는 정체성과 함께 탕록대전에서의 승리를 상징한다. 규원사화에는 치우 씨의 후손을 웅가로 삼아 병사를 주관하게 했다는 기록이 보인다. 치우를 웅족, 즉 곰과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다. 치우 씨를 웅가로 삼아 병사를 주관하게 했다. 좌측의 여러 인물들은 단군의 탄생을 축하하는 백성들로 추정된다. 단군이 탄생하는 역사적인 현장에 길조가 등장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치우는 길조를 바라보며 춤을 추고 있다. 단군 사화의 진실 규명에 앞장서온 이창구 선생은 치우는 웅족이었으며 단군은 바로 치우의 후손이라고 주장했다. 이창구 선생은 치우가 후계국인 단군조선의 건국 또는 단군의 탄생을 축하하는 장면이라고 추정했다. 환에서 단으로 그 표기가 바뀐 것은 혈통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것은 단군이 환웅의 혈통이 아니라 옹족인 치우의 후손임을 말해준다. 특히 환족을 상징하는 태양조가 땅으로 내려온 것은 이러한 변화가 반영된 것이라고 추정된다. 김재원 박사는 그 다음 그림이 성인이 된 단군의 통치를 묘사하고 있다고 보았다. 화면 전체가 농사를 짓고 사냥하는 모습이다. 소의 뿔과 꼬리를 잡고 있는 그림은 소를 길들이는 모습으로 보인다. 화면 오른편에 말 탄 사람은 단군으로 농사와 사냥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한다. 가운데 커다란 나무를 뽑는 사람은 땅을 일구는 농부로 보인다. 이것은 단군이 장성하여 나라를 다스리고 사람들을 이끌어 교화하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지리적으로 산동반도는 동이족의 문화권이라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다. 무시사당 화상석은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산둥성에 살았던 동이족이 자기 조상들을 그린 그림이며 그들은 그림을 통해 단군의 선조가 옹족 치우임을 묘사했다. 단군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치우의 역사를 먼저 이해하여야 한다. 무시사당의 화상석은 치우의 존재를 상기시키고 있다. 치우의 역사를 우리의 역사로 복원하고 공부해야 하는 이유이다.